법정 의무 교육 TV. 장애인들하고 일하는 관계의 기본은 바른 호칭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아니면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장애자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거는 90년대 이전에 쓰던 말이에요. 이거는 멸시적인 표현이 있어서 절대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다. 근데요, 장애우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장애우라는 표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00년대 초반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팜플렛을 만들면서 장애우와 함께하는 어떤 행사, 그렇죠. 왜 싫어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우와 함께하는 행사. 버두자를 쓰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장애인분들이 왜 싫어하냐면 니들이 언제부터 니들 맘대로 친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고마워할 것 같아? 딱 이거예요. 주체가 본인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싫은 거죠. 니들이 친구한다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 딱 장애인들을 대하는 건 그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대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길 가다 어떤 분이 장애인이 넘어졌다고 쳐요. 예를 들어 넘어졌어. 그럼 그냥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휠체어 탄 분이 같이 서 있어. 그렇다고 내가 같이 들어갈 때 그냥 내 맘대로 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그 신체 영역 이거를 침범하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이 호칭에서도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저는 장애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 한 번은 장애를 경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안타깝게도 그 장애라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더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장애인들도 나이 들어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 90이 됐어. 언젠가 한 번은 눈이 멀어지고 눈이 안 보여지고 귀가 안 들리고 관절염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비장애인들도 장애와 장애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한쪽에 치우쳐 놓고 비장애인들과 다른 사람이야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같은 국민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드립니다. 예전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봤어요. 개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치료하든지 장애를 치료할 수 있으면 장애가 아니죠. 장애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편견도 네가 극복해야 돼. 얘한테 얘기를 해요. 장애인한테 그 편견도 네가 극복해야지 해서 그 장애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로 장애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최근에는 그래도 사회적 모델로서 장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성희롱이라는 것도 법은 똑같지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뭐 엉덩이나 허벅지 만져야지 성희롱이지만 지금은 머리카락 끝만 만져도 성희롱이고 성추행이다. 이렇게 이게 진화하는 개념이에요.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 상호 유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있다고 칠게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휠체어에 익숙해지면 우리 팔이 부러져서 병원을 갔다 그러면 깁스하고 되게 아프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근데 병원 가서 치료하면서는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나을 때까지 인제 24시간 아프진 않아요. 다 나을 때까지는 인제 서서히 인제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장애라는 부분도 처음에 장애라는 부분이 힘들겠지만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고 휠체어에 익숙해지면 24시간 365일 이 사람이 '내가 장애인이구나. 난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오늘 투표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 계단이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은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장애가 있구나. 장애인이구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계단을 보는 이런 환경을 맞닥뜨리는 순간 이 사람은 장애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모델로 접근하자.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이 계단을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이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장애인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에서 이런 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책상이 너무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의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책상이 작구나. 책상 바꿔줄게. 라고 해서 환경을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책상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선생님 얘기하죠. 줄넘기 쥐어주면서. 야, 오늘부터 저녁밥 반만 먹고 1시간씩 뛰어. 살 빼. 그렇게 살쪄서 어떡하냐? 개인의 문제를 본다는 거죠. 핸디캡이 없는 비장애인들도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들이 취직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50인 이상에게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고 해서 전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라. 아니면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채용을 하든지 과태료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라. 근데요. 여기서 3.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명에서 3.1%는 1.5명이에요. 그러면 1.5명에서 이거는 사람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5를 버려요. 그럼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한 명이 비장애인 회사 가서 비장애인이 50명 있는 회사 가서 이 장애인 한 명이 근무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바로 또 이제 차별이죠. 네. 차별이고 이게 또 괴롭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고용 부담금은 100명 이상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채용을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1명, 2명 와서는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100명이 넘는 데들은 3명 이상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해라. 아니면 과태료를 내라. 진짜 이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180만 원 1인당. 3명이면 540개겠죠. 그거를 12개월로 하니까 몇 천만 원씩 내요. 60명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지만 내지 않아도 돼요. 100명 미만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고 100명 이상부터는 고용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요거를 받아서 네,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요. 공단이. 장애인을 3명 뽑아야 되는데 5명 뽑았어. 3명 뽑아야 되는데 뭐 10명 뽑았어. 이런 식으로 많이 뽑는 데들은 네, 공단이 이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좋은 나라는 길거리에 장애인이 많은 나라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과정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서 최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좋은 말을 누가 했을까? 그래도 누가 했다라고 이렇게 띄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감동이 오실 것 같아서 누가 했는지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나라는 길거리에 장애인들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직접 채용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시는 커피, 세차, 우리가 어떤 물건들 살 때 내 주변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시설이나 제품, 화장지도 있고 막 그래요. 커피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주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